오인무입니다. 오인무입니다. 이거 호칭을 저희도 계속 매번 바꿔서 얘기하고 있죠. 그쵸. 오인무디오. 오인마디오. 오인무 라디오. 라디오 오인무. 오인무 음성편. 맞아. 오인무 팟캐스트.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네. 하나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무엇도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박이 아니라는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될지 혹시 뭔가 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네. 댓글에 꼭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홀랑 먹을 생각입니다. 그 어떤 특전도 없이. 아니야, 만약에 맞아. 뭐 그쵸, 오늘 우리 또 사진 찍었잖아요. 맞아, 우리 약간 아이돌이라는 식으로. 아니 아이돌이랑 무슨 상관이죠? 아니 즉석 사진이?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지금 얘기하려는 그 특전이 이름을 정해주신 분한테 드린다는 얘기가 사진과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사진 드립니다. 뭐 그쵸. 그 사인을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돌, 지금 본인이 아이돌적인 발성을 한 것조차도 모르는 디어 클라우드의 의미랑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아이돌들은 그 오리지널을 주지 않죠. 그냥 포카가 나가잖아요. 우리는 오리지널. 우리는 준다? 오리지널로 나가죠. 근데 또 아이돌도 혹시 모른다 또 막 1,000만 원 정도 쓰면은 줄 수도 있지. 뭔가 새로운 세계가 거기에 있을 수 있어. 잘 모르니까. 우리가 깊게 또 파보진 않아. 그 세계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 세계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세븐틴이라는 팀이 네. 초동, 그러니까 초판 네. 앨범이 430만 장이 나갔대요. 대단하다. 현재 한국의 음반 시장에서 대단하다. 그 CD 플레이어의 보급률이 이렇게나 낮은 세상에서. 그게 다 포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팬사인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아주 여러 가지 또 약간 힘 실어주고 싶은 마음 아니면 좀 내 굿즈 뭐 감사를 표하고 싶은 마음 뭐 여러 가지가 근데 430은 거의 약간 마이클 잭슨이 얼마 초동도 예 여튼 멋지십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네, 저는. 멋지십니다. 네, 그렇게 세븐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름을 정해주시면 저희의 인생 네컷에서 안 찍은 인생 네컷스러운 사진. 그거 근데 그냥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티커 사진도 아니야. 이제. 스티커는 절대 아니잖아. 재질이 그냥... 스티커가 아니니까. 근데 약간 즉석 셀프 사진 정도인가? 외국에선 포토부스죠. 그게. 포토부스, 그쵸? 한국에서는. 근데 사실 포토부스라는 게 약간 증명사진 개념으로 가는 거지. 또 이렇게 한국처럼 어떤 유의의 한 종류로 이용되는 이런 거. 이것도 이름이 제대로 없다. 근데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도 조금 아주 약간의 경미한 병일 수 있죠, 저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인생 네컷이라고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매장의 이름이긴 하지만, 그죠? 여튼 그거 약간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코카콜라 이런 것처럼. 코카콜라 먹고 싶다 이런 거. 근데 그것도 그거다? 코카콜라가 원 레시피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폴라로이드 사진. 폴라로이드 기업 이름인가? 그쵸. 폴라로이드사의 이름이죠. 3M 테이프 이런 거. 그쵸. 그만해라고 누군가가 외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37분을 털었지만 오지은 5세, 이미랑 3세까지 밖에 못 갔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이러고 살아야 되나 우리?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찰을 해야 돼요. 사실은 중간에 한번 끊고 오지은님이랑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근데 나는 되게 궁금한 게 이 그 컨텐츠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과연 오지은 5세와 이미랑 3세의 스토리가 궁금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차라리 이 허럴럴러 흐르르르 이런 흐름을 듣기 위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 귀에 들어온 어떤 부분 재밌으면 괜찮은. 그 약간 백색 소음 같은 거군요. 자기 전에 들으신다고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좋네요. 은근히 좀 예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를 또 이렇게 우리 너무 기뻐했다. 까르 이렇게. 우리 막 댓글 봤냐며 눈물 난다며. 왜냐면 우리가 우리 기준에는 너무 막 좋은 걸 했는데 세상이 이거 너무 짜거나 맵거나 쓰거나 불편한 모양이라 안 먹을래라고 하는 체험을 계속 하는 게 인디질이라는 거잖아요. 인디질. 네. 질이 붙었습니다. 네. 질이 붙으면 이제 뭐든 독하죠. 인디. 네. 그러니까 무두질 뭐 이런 것도. 네. 그러니까 나랑 세상의 기준이 다른 거를 인디질이죠.
약간 늦게 왔어. 한 4초 걸렸어. 나 아니 그게 지금. 아니고 이것도 약간 끼워 팔기 하려고 무두질 이런 것처럼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간 거 왜 이렇게 난 네가 바로 터지길 바랬어. 근데 그냥 구렁이 넘어가가지고 담론듯이. 내가 야 좀 나 무두질이라고 했잖아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야 근데 나는 무두질이 웃긴 게 아니야. 나는 무두질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언니의 그 꼬라지를 보는 게 너무 웃긴 거야. 나는 좀 3초 뒤에 웃기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자꾸 그렇게 숨겨놔 이상한 걸. 근데 네가 더해. 사진은 그렇게 짧게 쓴 이유가 뭔데? 아니 무슨 자기 전에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이렇게 해놓고 무슨 계속 정지된 화면만 있다가 무슨 뭐 서브리미널 효과처럼 사진이 막 3초씩 잠깐씩 나오죠. 졸기 귀여운 사진 딱 나오고 또 끝나고 이러고 뭐 어쩌자는 거야. 잠깐씩 진짜. 나오더라고요. 몇 초인지 가르쳐주지도 않아. 나도 가르쳐주지도 아, 그 나는 사람들이 밑에 이렇게 댓글로 왜 몇 초 이렇게 해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근데 그걸 편집하면서? 듣는 사람에게 공을 넘기는 것도 당신의 약간 대단한 점이네. 아니야, 공을 넘기는 게 아니지. 자유를 주는 거지. 그리고 사실 나는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진은 우리 어릴 때 사진을 꼭 봐야 우리의 그 오임마디오 아, 그거 미시는구나. 아니에요, 오임무 음성편. 음성편을 거죠. 근데 오임무 음성편 그러면 약간 뭔가 충북 음성 막 고추의 도시 이런 거 이런 게 이상하게 떠올라가지고. 저는 사실 선생님이 이 충북 음성 드립을 저희가 이제 계저 드립 이게 가끔 경쟁할 때 있는데 네네. 그때 충북 음성편 딱 치시자마자 막 하하 이렇게 하면서도 한 부분 뇌의 한 부분이 오임 마디오 오임무 음성편이 20회를 맞이하면 진짜 우리가 음성에 가서 오임무 음성편 진행합니다. 아니 왜 20회라고 생각해? 20회까지 안 걸릴 수도 있다. 그냥 언니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정직하게 뭔가 다 정돈된 애들이라고 생각해? 아니 20회까지 가면 약간 기적이잖아. 그러니까 그쯤 되면은 오임무 음성편이 오임무 음성편을 할 만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내 뇌가 이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한테 전하진 않았어. 거기서 그냥 끊었어. 그러니까 음성편만의 재미를 느끼는 분들이 사실 은근히 또 계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떤 분 보니까 그 오이지 아직도 유료 구독하고 계시다고. 저 그 부분 댓글 보고 막 제가 막 짠내가 나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름도 하필 오이지야. 얼마나 짠내나. 세상에. 맞아. 세상에. 그리고 그 EBS에서 그 오이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EBS에서 설명해야 할까? 네, 할게요. 네. 이게 홍보는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그 EBS의 녹을 잠깐 먹었지만 오임무가 아닌 설명도 잘 안 되네. 오이지라는 것은 오디오 이 지식 EBS에서 라디오로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 라는 야심찬 계획과 함께 라디오 다시 듣기를 전면 유료화 해서 구독형 구독형에서 저희의 이제 이미랑의 그 슈퍼 막 4만 회 하셨던 4만 회 식물수다 뻥튀기 해주잖아. 네. 4만 회 했던 식물수다랑 제가 28년 정도 진행한 이런 나라도 떠나고 싶다라는 아니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간다고? 되게 좋은 콘텐츠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라디오를 28년 하셨구나 이제 이러도록 그냥 방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걸 들으려면은 매달 구독을 했어야 했던. 그렇죠. 되게 교육방송 치고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그래서 저 그때 애청자분들한테 되게 죄송스러우면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다 돈 내고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쵸, 그 수익을 내야 되니까요. 교육방송도.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아직도 그거를 이제 구독하신다는 것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회를 이미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쵸. 네, 저는 작년 8월이었어요. 저도 그럼 작년이었나 보죠? 그 무렵 언젠가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저희 둘 다 각자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오디오 천국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이지에서는 옛날 것만 계속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새로 뭔가 제작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거를 아직도 구독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되게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네. 마음이 왠지 아릿했습니다. 어떻게 공짜로 좀 어떻게 내가 새로 만들까? 막 이런 괜히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오임마디오 입에 붙는데? 오임마디오? 오임마디오
근데 이게 우임무 우리끼리만 우임무 음성편. 약간 뭔가 더 저질 같고 음성편이? 약간 더 클래식한 하면서도 되게 약간 저질이기도 하고 그게 되게 뭔가 당신스럽다. 여러 가지 면이 약간 런던에서 베이스 유학했는데 뭔가 다음 생각하겠습니다. 해봐 끝까지 해봐. 아니 했는데 이런 거 안 하는 거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런던에서 베이스 유학했으면 보여준다 이런 게 아니고 아니 그건 그거고 클래식은 클래식인데 나는 몰라 이런 거 할 건데 약간 이런 감성인 거 있죠. 물론 선생님 베이스 연주를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베이스 클래식하게 치시죠. 아 저거를 또 다 주워 담아서 그럼요. 저거를 마침표를 찍네. 그럼요. 저는 이제 와 지금 눈에 도끼가 독만 남았어요.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끼로 저 지금 세상에 익사할 것 같아요. 아우, 정말 되게 뿌듯하네요. 선생님 익사시키기 쉽지 않은데 저 돌고래 같은 애를. 네. 돌고래 같은 애는 또 뭐야? 상암에서 수영할 때 임이랑 모르면은 수영 못했지 무슨 소리야. 오늘 약간 갈 때까지 간다. 안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받아준다는 거 알았어. 그래서 약간 발 뻗는다. 이 사람들 CD의 10번 트랙까지 간다는 거 알았어. 그래서 근데 우리가 늘 좀 텐션이 더 낮게 좀 맞네. 천천히 했었는데 네. 오늘은 또 뭐 이런 텐션일 때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게요. 네, 뭐 그렇습니다. 구간 10초씩 스킵하시고 네. 다시 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잠들기 전인 분들이면 약간 언제까지 얘네 언제까지 이럴 거지? 나 뭐 좀 하고 잘까? 뭐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까르르 깔깔이지? 뭐 컵라면 하나 먹을까? 뭐 이렇게 막 될 일어나서 수도 있죠. 괜히 막 스트레칭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하셔도 좋고요. 자기 직전에 잭슨 피자 먹으면 그렇게 맛있던데. 폭력적이다. 근데 그게 자신을 해치는 폭력만큼 달콤한 게 없죠. 최고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파괴의 어떤 희열이 그렇습니다. 있죠. 저희는 사실 눈앞에 흑당이랑 같이 있는데 근데 흑당이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이렇게 까르르 깔깔 하면서 막 웃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도 우리한테 관심 하나도 없이 네. 되게 릴렉스하게. 그러니까 좀 오인무 청취자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강아지가 편안하다는 자세, 디귿 자세를 취하고 미동도 하지 않으며 지금 진짜 편하게 누웠어요. 편하게 계시고요, 흑당 선생님. 오늘의 청취자라고 네. 생각하고. 근데 아직 우리 이제 5살 오지은 3살 임이랑해서 단 하루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이제 시작하면 돼요. 괜찮아요. 몇 분인가요? 우리 이 유년 시절, 우리의 미성년 시절은 과연 몇 부에서 끝날 것인지. 약간 도전이기도 하죠. 네. 끝날 수 있을 것인지. 그쵸. 그거 1번. 그리고 만약 끝난다면 몇 부까지 갈 것인지. 일단 그냥 우리는 어떤 열린 결말처럼 지금 약간 불붙은 기차처럼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은 네. 음성편. 그래서 3세 때 임이랑은 굉장히 아팠다. 사고를 당했다. 음성평 지금 나 또 그냥 넘어갔어. 근데 넘어가서 3세 때 임이랑은 아팠다. 이러면서 약간 땡. 나 약간 주워 담아서 진행시키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게임에 뭐 어떤 사람은 힐러 있고 어떤 사람은 탱커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알아. 알죠. 근데 저 약간 제 캐릭터가 토크에 있어서는 이렇게 진행을 뭔가 주워 담아서 제대로 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네네. 그리고 그날 해야 되는 이야기는 그날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딱딱딱 이렇게 맞춰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음성편을 제가 너무 지금 방해됐죠. 방해되는 거랑 좀 다르게 약간 덥네요. 그래. 이런 거를 세간에서 킹 받는다 그러잖아요. 킹 받는다, 진짜. 그렇죠. 이거 정확하게 킹 받죠. 까르까르. 근데 킹 받는다도 이제 4호여가지고. 이제 내 세대가 쓰기 시작하면은 끝났지 뭐. 그치, 맞아. 근데 나는 그때부터 그 언어가 좀 사랑스러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언어. 그러니까 변태인 거야. 변태야. 죽음을 앞둔 신조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랑스러워져. 적극적으로 써.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그 유년을 얘기해보자. 그래. 왜 이렇게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사람이 꼬인 건지. 5세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세 때는요, 저는 그 책을 드디어 읽을 수 있게 시작된 거예요. 5세일 거예요. 글씨를 5세 때부터 네네네. 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 읽기에 굉장히 탐닉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사실 위로 오빠가 있으시니까 좀 빨리 그쵸. 볼 수 있죠. 근데 저희 오빠가 또 되게 빨랐어가지고 거만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얘가 좀 늦된 애구나.
언니가? 5세의 책을 읽는 아이를 보고 얘는 좀 느리구나.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래서 전 약간 나중에 부모님이 그 너무 엘리트 의식이 있으신. 의식이 엘리트라는 게 아니라 의식이요. 그래서 의식은 누구나 가질 수 그쵸 있다. 가질 수 있다. 그래갖고 그 둘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구나. 근데 뭐 저는 그런 거에 별로 일비를 안 해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저의 부친한테 약간 그 테스트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테스트요? 그거는 지금 추억해 보면은 그게 테스트였는데 제가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차원으로 보는 건데 그가 사범대를 나왔어요. 모 대학교의 사범대. 그래가지고 교육 이론을 좀 배운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죠? 학부생이 제일 무서운 거. 제일 무섭죠. 조금 배워가지고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학부생이 배운 교육 이론으로 아기인 딸을 아마도 아들도 같이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한테 산수를 뭐 예를 들면 4살이 할 수 있는 수준, 그다음 5살이 할 수 있는 수준, 6살, 7살, 8살, 9살, 10살, 11살, 12개 높여가 보고 거기까지 못 가는데 거기 딱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아, 여기까지구나라는 표정이 얼굴에서 티가 나는 거예요. 저는 또 그게 보이는 애고. 왜냐면 또 예민한 애니까. 그래서 그때 그가 반복하던 말인데 천재는 아니고 천재는 절대 아니고 진짜 노력하면 수재 근처는 갈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주 막 했거든요. 5세 막 이런 아이한테? 근데 그때 나는 그거를 되게 그냥 깔끔하게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면은 수재.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천재냐 수재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천재면은 뭐 세금이 감면되는 것도 아니고 수재면은 뭐 아, 당신 수재 타이틀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연봉에 뭐 20%를 가산하겠습니다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거는 그냥 어떤 학습 과정을 좀 빨리 받아들이는 요령이 있느냐 없느냐인 케이스도 있잖아요. 물론 그리고 뭐 천재랑 수재가 더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냥 학업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느냐랑 인생의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봤을 때 그게 일치하는 일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본인의 천재 또는 수재, 범죄의 컴플렉스를 딸한테 투영한 게 아닌가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플러그를 뽑아야 될 일이 있었어요. 가전제품에. 아마 5세에서 7세 사이였을 거예요. 뭔가 약간 되게 불안한. 그쵸. 딴 얘기도 있어. 만화 몬스터 보면서 네. 거기서 애들이 좀 이상하게 크잖아요. 네네네. 독일의 이상한 기관에서 어린이들 좀 이상하게 키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오 이렇게 했던 게 그 플러그를 뽑는데 플러그가 어린이니까 핌이 모자라서 잘 안 뽑히니까 약간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면서 왼쪽 오른쪽 살짝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선을 잡지 않고 몸통을 잡고 그렇게 했더니 네.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너는 플러그를 이렇게 뽑았구나라고 또 한 번 저를 평가한 거죠. 근데 그게 부담스럽진 않았고 그냥 부담스럽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겠죠. 계속 나한테 나는 근데 어떤 약간 찌꺼기 같은 감정이 계속 어린 아이한테 쌓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순간순간에. 네, 그거를 변태성과 이자면 그 정도일까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인생 평가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던 게 언어 능력이었는데 그건 기억이 나요. 엄마 밥이라는 말은 쓸 수 없었어요. 왜요? 최대한 완벽한 문장으로 노력해서 말했어야 했어요. 엄마 나 배가 고픈데 혹시 밥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세상에 어떤 5세가 그런 말을 해? 근데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의 여기서 이제 진짜 슬픈 게 나오는데 앞에까지는 그냥 제가 상처를 입은 건 아니니까. 아니 1, 2, 3, 4세 잘 갔는데 5세 왜 갑자기 이렇게 슬퍼져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어떤 잣대가 들이대지기 시작하는 건가? 그쵸.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교육이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글을 쓸 수 있고. 네. 근데 거기에서 그런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저를 엄마가 징그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징그러워하는 표정도 읽혔어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또박또박 이야기하게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그거는 부친의 의사. 이게 엄마 아빠가 이제 완전 다른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두 분이 회의를 안 하셔가지고. 그쵸. 그리고 이제 저의 부친은 나는 되게 훌륭한 대학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엘리트다. 엘리트 의식이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안 좋은 의미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랑하는 딸한테 사랑하는 만큼 별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육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쏟아붓는 거를 이제 엄마는 보면서 저런 게 아닌데라고 하지만 기싸움에서 엄마가 졌거든요. 압도적으로 저희 엄마가 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저를
그냥 내심 징그러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 티가 나고 그래서 아 나는 똑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똑똑해야 된다는 강박 왜냐면은 플러그를 뽑을 때도 평가당하니까 나는 똑똑해야 하는데 어린이로서 그래야 가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미움을 받는구나 라는 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제가 20대부터 제 말투를 약간 의식적으로 어눌하게 만들었거든요. 일부러 또박또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약간 한국 여성 중에 네. 그런 비슷한 식으로 비슷한 이유로 네. 말투가 어눌해진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너무 많죠. 거기서 우리가 네. 우리 주변에도 지금 생각만 해도 띵 하고 떠오르는 사람들도 너무 있고. 많죠. 막 끝에 막 이런 걸 넣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귀여운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뭔가 장치를 넣지 않으면 어눌하고 천천히 말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여성한테 허용되는 호감이라고 평가되는 말투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약간 우라락 이런 식으로 말하는 쪽으로 갔다가 이제 좀 마흔이 넘어서 스스로한테 괜찮아 라고 똑똑하다는 건 추악하거나 제가 똑똑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똑똑한 말투라고 이제 제 마음속에서 카테고리화하고 있는 말투는 내가 써도 나쁜 게 아니야 라는 걸 이제야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좀 살면서 요즘이 편하네요. 오히려 네. 약간 이것저것 다 던져서. 그 시작은 역시 5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살 때 일이 이렇게 지금 몇 분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아 이거 우리 이거 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타이머? 굉장히 아니 모르겠어요. 타이머고 뭐고 지금 필요 없는 것 같고 지금 굉장히 뭐랄까 엄청난 대서사시가 지금 펼쳐진. 근데 난 5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고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오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저는 10대 후반부터 부모님이 따로 살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많이 말한 적은 없는데 한 번? 2번 정도 있나? 근데 저는 그냥 뭐 전형적인 가정폭력 네. 계열의 정병 예, 스스로니까 그렇게 카테고리화 할게요. 가정폭력을 꽤 길게 겪어가지고 그게 이제 저의 마음이나 정신에 영향이 크게 있었을 텐데 그때부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결국은 한 13살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그러면 한 30년 정도일까요? 어쩌다 이렇게 됐고 시작은 어디였을까라는 생각을 전문가가 아니지만 아이고. 그거를 되게 오래 했어요. 길게 계속 복귀했구나. 네. 아이고. 네네. 그래서 근데 그걸 지금은- 이제 타고 올라가다 보면 5살 무렵이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된 시작이 어디일까라고 하면은 결국 그 5살 때의 부조화 같은 것. 근데 저는 엄마랑 되게 친하거든요. 엄마랑 친하고 엄마는 제가 똑똑해 보일 때 되게 좋아해요. 네. 하지만 요즘도 그때 정말 징그러웠다고. 근데 그 엄마의 솔직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 어떻게 생각하면 엄마의 약간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사실. 고정관념이고 여기서 또 하나 더 들어가자면 엄마는 대학을 못 갔거든요. 집안 사정상. 근데 고등학교도 좋은데 나오고 공부도 잘했던 거예요.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던 남자 형제들은 전부 대학을 갔던 거죠. 그쵸. 그러던 시절이니까. 네, 그래서 대학을 나와서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여성들에 대한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랑 뉴스를 보다가 예를 들면 뭐 전문가의 뭐 이화여자대학교 뭐 머시기계 박사 뭐 임이랑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요즘 사회적 문제로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이런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순간. 전 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캐치하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근데 나 그거 그런 생각한다. 언니가 캐치한 거라고 언니가 표현했잖아. 그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를 되게 잘 캐치하는 종류의 사람이잖아요. 엄청 캐치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게 불편하고 저 사람이 지금 이런 게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캐치하고 저 사람이 지금 뭐 굉장히 분노했다든지 저 사람이 지금 당황했다든지 이런 걸 되게 캐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몇 프로나 진실일까를 생각해보면 그것도 되게 무섭고 되게 다른 큰 세계가 펼쳐지는 거야. 맞아. 결국 모든 감정엔 다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내가 캐치한 건 일부잖아. 그래서 내가 언니가 그 뭔가 이화여대 누구 박사님 해서 흥한 표정의 어머니를 봤다면 그게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나의 고정관념과 엄마
엄마에 대한 캐릭터와 이런 것들이 모두 버무려져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된 건지 엄마가 지금 흥했어 라는 결과가 도출이 된 거지 아니면 엄마가 정말 흥한 건지 그 사이에 어떤 그러니까 나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결국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해도 네. 이 순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선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모두가 답일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저는 엄마랑 거기에 대해서 화해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는 네가 내 딸 같지 않아 징그러웠다. 네. 그러니까 엄마의 아기 취향은 조금 어눌하고 약간 투정 부리고 애 같은 애. 애 같은 애를 좋아하는 취향이었던 거지. 내 딸이 좀 애같이 이렇게 순둥순둥하고 귀염 떨고 그런 애이길 바랬는데 엄마 제가 지금 배가 좀 고프니 밥을 한 그릇 먹어도 될까요? 하는 애였던 거지. 진짜 육하원칙이라는 말 5살이 왜 알아야 돼? 내가 밥을 먹고 싶어서 엄마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이고. 근데 거기에서 그걸 흡수하는 걸 보는 게 또 재밌었겠죠. 그리고 아마 그때에 받은 여러 가지 자산으로 제가 해먹는 것도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그 직업적으로나 근데 이제 결국 그 모든 게 다 네. 섞여서 내가 되는 거니까. 네, 좋은 점, 나쁜 점 이게 다 섞여 있는 건데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사랑이 바탕이었을 거고 근데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것으로 저는 제 근원에 대해서 탐구를 할 때 결국은 5살이라는 걸 하게 되고 지금 이걸로 거의 1시간째 떠든 기분인데 선생님 아직 3살이죠? 선생님 아직 5살이고 선생님 아직 저는 아직 3살인데 설마 네. 오늘 6살도 못 가? 아니요 갈 수 있어요. 네, 일단 갈 수 선생님 있어요. 3살 네. 스르르르르 갈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사실 그렇게 유년의 기억이 많지가 않아요. 3살 때 큰 사고를 당했지만 그 사고를 당했던 기억은 없고 그때 이 사람 저 사람이 했던 얘기를 이제 크면서 들어온 것들로 이제 조합이 된 것 정도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나아가면서 4살, 5살, 6살, 7살 쭉 가요 이제 쭉 가는데 올 진도 뺐어요? 네, 쭉 가면서 이제 4살, 5살, 6살 이럴 때 4살 때 아마 피아노를 시작한 것 같아요. 멋져. 그거 약간 엄청난 콩쿠르 같은데 상 탄 사람 경력 보면 4세에 피아노를 시작했고 그 4세잖아요. 4세가 아니라 5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어릴 적 기억은 되게 많이 왜곡되긴 하니까 그건 그렇죠. 제가 근데 근데 4, 5세랑 네. 7, 8세가 다르거든. 그건 이 또 세계에서. 다를 수 있죠. 음악의 그쵸? 세계에선 달라요. 근데 그거 아시죠? 이제 언니나 오빠가 있는 애들은 뭔가를 조금 더 다른 애들보다 빨리 시작하게 되는 그럼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글도 되게 빨리 띄었고. 철기 송됐어. 철기.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영어 같은 것도 되게 일찍부터 시작했고 막 아니, 이런 식으로. 되게 교육에 열린 집안이었네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사교육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사교육을 좋아한다는 게 또 어떻게 뻗쳤냐면 저희 엄마가 음악을 하고 싶으셨는데 아마도 집안 사정상 음악을 못 하신 거죠. 그때는 막 여자들을 이렇게 음악을 쉽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거잖아요. 아주 선택받은 사람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내 딸, 내 아들은 좀 음악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도 가르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이런저런 다른 악기들 이야기도 아마 우리 이 유년 시절 한 뭐 8화, 9화 정도 이미 언젠가 구하면 몇 살이야? 모르겠어. 알고 보면 막 8세 막. 나 굴렁쇠 굴리고 있냐고 지금.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나 지금 유년 시절 나 지금 미취학 시절 다 끝났어. 갑자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후루룩 해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갑자기 갔어요, 네. 학교? 후루룩 했어요. 이제 아프고 그러니까 큰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유년 시절은 저는 사실 기억이 진짜 없어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4세 또는 5세에 피아노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의 기분 같은 게 기억이 나나요? 그 피아노를 처음 시작하던 시절의 기억 같은 건 잘 없고요. 사실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계속 당연히 배웠으니까 그럴 때 기억 같은 건 있어요. 몇 살까지 하셨어요? 피아노는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내내 했던 것 같아요. 저 50번까지 쳤어요. 네. 그러면 진짜 오래 한 거다. 네네네. 오래 쳤어요. 굉장히 오래 쳤고
개인 레슨도 받고 뭐 학원도 가고 이러면서 피아노는 굉장히 제일 오래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8살로 지금 쭈루루룩 간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참고하겠습니다. 8살 때 이야기를 해보자면 8살 때 학교를 가서 이제 근데 그 집에 돌아오는 길에 또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약간 내 어린 시절은 사고랑 사고 같은 게 되게 큰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고랑 사고 사이는 그냥 이렇게 좀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큰 어떤 사건들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고 이야기를 좀 제대로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아마 뺑소니였던 것 같아요. 뺑소니인데 나중에 그 운전자를 다시 잡았나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세상에. 자수를 했나 이래서 나중에는 뭐 결국은 해결이 되긴 했던 그런 느낌인데 제가 이제 병원에 누워 있었고 저는 근데 그 사고의 순간이 기억이 나거든요. 잠깐 그럼 차에 치인 거예요? 네, 교통사고요. 되게 큰 교통사고를. 8살 때? 네, 애기인데 근데 참고로 횡단보도였는데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니까 되게 큰 일을 당한 거죠, 사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 파란불이 아니었고, 네, 불이 없는 횡단보도였는데. 불이 없는 횡단보도. 네. 그래도 횡단보도는 무조건 차가 서야. 그쵸. 되죠? 그쵸. 최근에 면허를 딴 사람으로서. 그때도 근데 횡단보도는 무조건 사람이 먼저죠. 그쵸. 근데 어쨌든 그 차는 약간 뭔가 영업하는 차였던 것 같아요. 영업하는 1톤 트럭 같은 거였. 트럭이었어요? 네. 그래서 못 살아버려. 진짜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이 어른이었으면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린이니까 오히려. 그래서 뼈도 말랑말랑하고 막 그래가지고 살았다. 웬일이야. 근데 그때 저는 이렇게 유년 시절 얘기하면서 계속 사고 이야기만 계속 저는 막 아팠고 사고 그래서 병원에서 기억이 난다고 하지. 사고 순간이 기억이 난다고 사고 그랬죠. 순간이 기억이 나요. 너무 지금 저기 매워가지고. 네. 근데 사고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또 조작된 거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되게 정신의학 쪽 분이랑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사고 순간은 보통 사람들은 기억을 할 수가 없대요. 거기는 이렇게 블락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어린 그 기억을 약간 조작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근데 그 차가 와서 저를 콱 쳤고 그리고 저는 정신을 그 다음엔 잃었어요. 근데 치던 그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그 전신 기부스라는 걸 했어요. 전신 기부스? 네, 그러니까 너무 여기저기 다 부러져가지고. 진짜 많이 부러졌어요. 만화에서 가끔 보던. 맞아요. 약간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거에 나오잖아요. 전신 기부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미이라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쵸. 그거를 우리 아기가 8살 때 했어요. 맞아요. 제가 8살 때. 어머니 마음은 안 좋으셨겠죠? 바스락. 너무 안 좋으셨겠죠? 제가 지금 그러니까 말이죠 8살이지 그게 제가 생일이 지나기 전이어서 만 6세였던 건데 이제 만 6세 이전에 지금 생사가 오가는 큰 사고가 지금 2번이 일어났다 얘한테. 학부형 그 오인무 구독자분들이 들으시면은 깜짝 놀라실. 갑자기 지금 물 한 잔 들이켜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책에도 쓴 부분이긴 한데 그 되게 겁이 많은 친구들이 좀 덜 다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아이를 키울 때. 근데 저는 아기 때 겁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지금 겁이 되게 많은데 아기 때는 겁이 너무 없고 뭐든 그냥 일단 덥석 만지고 일단 가고 막 이런 애였던 거예요. 좀 행동력이 빠른.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이 다쳤던 거 아닐까 싶은데 진짜 오랫동안 결국 그 병원에 입원해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병원에 뭐 한 1년 반인가? 진짜 오래 있었어요. 1년 반이요? 1년 반이 아닌가? 아니 그냥 반년인가? 여튼 그래도 그냥 한두 달 입원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던 어린이 거예요. 시절에 반년이면은 거의 이민이잖아요. 그쵸. 굉장히 긴 시간 제가 입원을 해 있게 돼가지고 이래저래 막 근데 그 이제 깁스가 점점 짧아지고 막 되게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제가 그 기부스 안에 꽉 들어차게 살이 찐 거예요. 귀여워.
이 전신기부스를 했는데 너무 장하다. 애기 그럴 때 밥 안 먹으면 안 낫잖아. 그리고 왜 너무 장하다, 그거 뭔지 아시죠? 애기. 그 애기들 그러니까 뼈 어디 이제 내장이 아픈 게 아니고 정말 뼈가 아픈 거니까 뭘 무조건 먹여야 된다. 그치. 막 이래가지고 막 무슨 고기니 뭐니 그런 막 거 막, 무슨 국물이니 막 이런 거를 엄청나게 먹인 거예요. 자양강장. 그리고 애가 일단 하루 종일 누워 있고 매일매일 누워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당연히 간식을 엄청 먹었겠죠. 그치. 저는 원래도 되게 식탐이 많이 있는 애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 문병을 왔대요. 그렇게. 아, 그거 제가 문병 가는 애였어요. 네, 그 1학년 친구. 이번 해에 있는 친구는 최고의 친구였어요. 너무 그 비일상성이 그리고 문병을 간다고 하는 그 갸륵한 짓을 하고 있는 나에 대한 뽕이 너무 쳐가지고 솔직히 그 친구 좀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들 쳐갔어요. 그니까요. 그게 나야. 그래서 정말로 매일매일 근데 하필 제가 그 순천향병원 이번에 있었는데 한남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지금 그 한남동 자주 가시는 분들 어딘지 아실 텐데 네. 할리 데이비슨 매장 바로 옆에 있는 되게 큰 초등학교예요. 아, 거기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네네. 대박. 거기 초등학교가 있고 순천향병원은 이제 또 그 초등학교 가는 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 끝나고 미친 듯이 몰려와가지고 맞아. 그리고 병실은 꼭 간식이 있기 때문에. 간식을 또 간식 파티를 미친 듯이 하고 맞아. 그럼 우리 엄마 그렇게 열심히 간식을 사다 날렀다고 하더라고. 엄마는 또 고마운 마음도 있었을 그치, 수도 애들이 안 있지. 올까봐. 애들이 자꾸 와야 우리 딸이 또 하루를 재밌게 보내고 다음 날로 막 가는데. 오만 부분이 짠하다. 그래서 저 그맘때 사진이 있는데 진짜 웃겨요. 이거 좀 띄워줘요. 그맘때 사진 제가 네. 이따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네네네. 보실래요? 그맘때 사진이 있는데 정말 모두가 지금 난리 났어요. 병실이 아니야. 지금 여기는 거의 지금 어린이집이야. 아, 이 사진 제발 왜 케이크 2개인데? 왜 케이크 2개냐고? 하나는 초코파이 케이크이고 지금. 아니 지금 애들 4명인데 왜 케이크 2개고 이랑이 너무 귀엽고 옆에 곰돌이 저 귀여운 까만 리본 이 사진 꼭 좀 올려주세요. 제발 이거 좀 길게 띄워주세요. 지금 음미해야 되기 때문에 풍선 너무 예쁘게 붙여. 풍선 지금 미친 듯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렇게 파티였던 거예요. 너무 동네가. 예쁘고 막 종이접기도 너무 예쁘고 가운데 남자 너무 행복하고 가운데 남자의 철기잖아요. 야! 야, 너 왜 옆에 애랑 손잡고 있는데? 철기 그러니까. 여친이야? 몰라. 야! 누군지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철기 씨 만나본 적도 없는데. 철기 씨 저 때부터 지금 닌자 거북이 티셔츠 입고 있어요? 맞았어요. 약간 오타쿠네. 덕후에 그 씨앗이 있었죠. 아, 정말. 그래서 뭔가 되게 즐거운 병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보시는 사진에는 이미 기부스가 다 잘려나간 상황이잖아요, 이미. 네. 근데 기부스가 다 잘려나간 상황이고 이미 지금 애가 지금 빵빵해가지고 너무 터지기 귀여워. 직전으로 지금 빵빵해져 있는데 그 깁스를 자를 때 그 톱 같은 걸로 자르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자르다가 근데 원래는 여기까지 살이 차 있으면 안 되는 데인데 애가 깁스 안에서 너무 마치 내가 그 트렁크 채우듯이. 그치. 그릇 사온 다음에 트렁크 채우듯이 이게 이 부피가 나올 수 없는데 내가 그렇게. 약간 공기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깁스를 자르다가 다리가 다친 거예요 또. 어머. 발을 벤 거예요. 어머. 깁스를 자르다가. 세상에 얼마나 또 그 자르는 간호사는. 근데 인턴이 얼굴이 하얘졌었다고 그랬겠지. 하더라고요. 그랬겠지. 근데 그거를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때 또 다치고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이제 재활하잖아요. 네. 전부 다 풀고 많이 부러졌었으니까 이제 막 뭐 이렇게 잡고 걸어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신났던 거예요. 깁스를 다 푼 게 이제 난 뛰어다닐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갑자기. 얘는 철이 없고 그냥 겁이 없는 애니까. 대단하다, 에너지. 나 키우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사랑스럽네. 나 수키 씨가 나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나 이거 병실 사진 보고 저희 옆집에 지금 6세인가 7세 여아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랑 대화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할 일이 있어서 너 요즘 인생이 어떻냐? 그랬더니 나 너무 힘들어요. 이래가지고 인생 얘기 좀 듣고 근데 정확하게 저 사진을 보자마자 내 이웃에 저 아이가 살았으면은 너무 내가 막 티타임 가지자 그러고 너 요즘 뭐가 재밌는지 막 말을 또 그렇게 잘했어요. 그랬겠지. 같이 종이접기 입만 살아가지고 전신기부 싸고 누워서 정말 입만 동동 살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지금 털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겁이 없으니까 엄마 화장실 갔다 와서 이제 이거 같이 걸으러 나가자 한 제발. 거예요. 처음으로 이거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물리치료를 받고 와서 이제 이거를 엄마, 보호자랑 둘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 거였겠죠. 네. 근데 엄마가 화장실에 갔고 전 일어났죠. 엄마가 화장실 갔으니까 나는 일어난 거지. 원래는 일어나면 기다리라고 했지만 네. 일어난 거지. 일어나는 일어나서 거죠? 이제 한 걸음 뭐 성한 발로 딛고 이제 성하지 못한 발로 디뎠다가 또 되게 크게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지배가 기다리지를 않고 지금 디비스 하다가 다리 또 다치고 그래서 또 기부스 풀다가 약간 그때 인대가 다시 늘어났었나 뭐 그런 식으로. 야 어린이의 인대는 잘 안 늘어날 텐데 늘어났구나. 아니 뭐 인대가 아니어도 뭔가 다른 어디든 종류의 세상에. 되게 큰 다시 부상을 입었던. 재활 중에 재활 초기에 그래서 퇴근하기래 퇴원하기 좀 전에 뭔가 그런 사건이 또 있었다. 그래서 또 늘렸나 기간이. 그래서 약간 우리 친척들이 그때 나를 되게 싫어했다. 숙희 고생시킨다고? 얼마나 싫겠어 사실. 어떡해. 나 너무 이해해. 근데 그걸 어떻게 느꼈어요? 친척도 싫었나? 제가 불안책에 쓴 부분인데요. 이것도 네. 저희 할머니가 되게 인자하시기로 유명한 할머니인데 네. 그 병실에 들어오시면서 저 지지배가 지 엄마 잡아먹는다고. 그 부분.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오래 기억이 계속 아직도 그 장면이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나 선명한 분노였기 때문이었겠죠. 네. 진심이 있는. 근데 할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 사실. 나 지금 다 이해되거든. 그냥 지지배가 너무 겁이 없고 막 지 혼자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다가 다치는 거잖아. 근데 그래도 이랑이 한국말 할 줄 아는데 그래도 약간 복도에서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근데 모든 어른들의 실수가 그거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알아듣는지 모르고 아이들 앞에서 모든 걸 다 까발리는 거. 나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다 알아들었어. 맞아. 난 야한 것도 되게 빨리 알았어. 나 야한 거는 그렇게 빨리 알지는 못했는데 그래? 그냥 뭘 알아듣는 걸 되게 빨리 알아들었던 것 같아. 엄마가 속닥속닥 통화하는 그런 것들 뭔지 아세요? 알죠. 속닥속닥 통화하는 그런 거 더 잘 들려. 그 속닥이 소리가 약간 쏘는 게 있어가지고 공기 중에 퍼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 속닥속닥 얘기하기 시작하면 약간 열심히 듣게 돼. 집중력이 생기잖아. 맞았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속닥 얘기 뭐 이렇게 돼갖고 다 파악하려고 하게 되는. 맞았어. 이상하게 오히려 듣게 되잖아. 당연하지.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1학년까지. 그러니까 저는 금세 8세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게 그러니까 8세는 그냥 아픈 부상자로 보낸 거네요. 8세 대부분의 시간을 부상자로 보냈죠. 부상자로. 네. 그렇구나. 네. 저는 최초의 거짓말을 들킨 게 8세였어요. 그 장면 선명하게 기억나요. 어떤 거짓말이었을까? 그때 1학년 5반 오지은 씨 임시반장이었는데 선생님이랑 한테 사랑받고 애들이랑 잘 지내고 처음 시작한 국민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뭔가 제가 완벽하길 바랬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강박이 있는 거죠, 얘가. 강박적이었는데 벌써. 근데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좀 가르치셨으니까. 탓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흠을 별로 허용하지 않으니까 문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뭐 실수로 하는 행동 아니면 어린이가 하는 잘못 같은 게 내가 너무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한테 알려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그 로크 마인드. 로크가 또 있었던 거예요. 로크. 그래가지고 1학년인데 그냥 교과서를 푹 찢어서 바닥에 휙 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이미 낙차가 되게 크죠. 똑똑이 모범생이랑 멀쩡한 교과서를 찢어서 그것도 바닥에 버리는 애. 이유는 뭐였어요? 그냥 왠지 하면 안 되는 거일 것 같으니까 그냥 해볼까? 그런 마음이었겠죠. 별 생각은 없었어요. 뭐 두근거리는 마음도 없고 막 금기를 깨는 마음도 없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 같이 청소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아마 그렇게 푹 찢어서 버리는 걸 아마도 선생님은 봤지만 분위기 흐름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그걸 스스로 주워서 치우거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는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망신을 안 줬겠지 싶어요, 지금 생각엔. 지금 생각엔. 근데 되게 착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이었어도 그냥 귀찮아서 놔뒀을 수도 있어. 또 여기서 그지. 내가 또 이렇게 맞아. 나는 좀 머가리 꽃밭이 머가리 꽃밭 각색을 좀 하는 것 같아. 귀찮으니까 그냥 아니
그때 우리 한 반에 45명, 50명씩 있던 시절에 맞아. 귀찮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지 뭐. 맞구나. 60명이 막 그랬으니까. 저희 그런 세대거든요. 음.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다 같이 그때 요즘 청소 음. 직접 안 한다면서요? 아 진짜요? 네. 저희도 왁스질하던 세대인데. 그치. 근데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왁스질 그럼 청소 이렇게 다 빗자루 들고 막 쓸고 이렇게 하다가 그 워낙 크잖아요. 한 종이가 뭐 네. 쪽지도 아니고. 근데 그게 뒤에 나뒹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한 사람 누구야 치워 이런 걸 했는데 제가 그때 모른 척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너무너무 긴장을 했어요. 선생님이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안 나서고 이러니까 지은이가 안 했어? 진짜 안 했어?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제가 했어요 죄송해요 선생님이라고 깔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투명한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엉엉 울면서 우긴 거예요. 그 엉엉은 억울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너무 무안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너무 서럽게 울어서 친구들이 약간 안쓰러워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해서 약간 선생님이 애기를 괴롭힌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선생님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애들이 위로해 줄 때 너무 더 부끄러워진. 그래서 그때의 부끄러움과 거짓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 게 지금의 도덕성을 뭔가 도덕성? 아니 도덕성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거짓말 그런 잘 큰 안 하니까. 사건들은. 네. 거짓말은 잘 안 그러니까 해요. 지금의 도덕성을 빌드업하는데 어떤 큰 사건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태도 때문에 선생님은 사실은 다 알았는데 그냥 내가 선생님 죄송해요라고 인정받는 아이가 되길 바래서 기회를 줬는데 내가 그걸 못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내가 기억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약간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중요한 사건들은 이렇게 딱 그려지는 그런 톤이 다른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톤이 지금 하나 나왔네요. 그런 지금 톤의 약간 사건이. 드라마 한 그거죠. 한 씬. 딱 그 책상 다 밀고 교실 뒤에 애들 맞아요. 다 빗자루 들고 이현국 선생님께서 아 이름도 기억해? 대단하다. 네, 그분 성함은 기억이 나요. 네. 대단하다. 네네.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굴렁쇠 소년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 앞에서 예고 별로 많이 때렸지만 네. 사실은 별거 없었고 그냥 손에 손잡고를 어린이들에게 되게 열심히 노래를 연습시켰다. 그래가지고 학습은 별로 하지 않고 그 올림픽이라는 특수기간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손에 손잡고를 열심히 부르는 어린이들이었다. 올림픽 특수기간에 뭔가 그런 사진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어딘가 있었을 텐데 없어졌으려나? 그쵸. 누군가의 이사의 어떤 유실 등으로다가 그런 게 아닐까요?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구정숙 엄마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올림픽 특수기간일 때 사진. 어머 뭔데 호돌이, 이거? 호돌이가 그려진. 뭔데? 나 이거 나도 있었어. 저거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저 뒤철기잖아. 안경. 왜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 아까 그 사진이에요 이거는. 철기가 또 똑같은 포즈로 앉아있는 아유 설마. 나 웃겨 죽을 뻔했네. 지금 그 이랑이가 보여준 사진 뒤에 철기가 똑같은 닌자 거북이 티셔츠를 입고 웃고 있어가지고 두 장의 사진이 이렇게 겹쳐 네, 있는 겹쳐 건데. 있었는데 너무 귀엽다. 나도 이 안경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경 진짜 많은 아이들이 있었을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사진 띄워주고 있을 거라 믿고 있고요. 네네. 게다가 이 웃는 모습이 볼 부분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 장난꾸러기. 네, 장꾸. 장난이 지금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너무 귀엽다. 이런 사진 좀 느낌이. 더 보여주세요. 저 시절 몇 개 저 띄워주세요. 시절 사진. 좀 100개 가요. 이미랑 어린 3세 시절. 이거는 보셨을 수도 있고 이미 다 뭔가 이거 너무 귀여워. 나 얘 업고 다니고 싶어. 나 옆에 양배추 인형 미쳐버려 이거. 이 양배추 인형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네. 이게 제가 2살 때 뭐 이런 때 사진인가 봐요. 네네네. 근데 유행했죠. 제가 한남동 살았잖아요. 근데 한남동에 외국인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지금 겨우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나 지금 2살 이러다가 3.6kg로 태어났던 얘기 더 하면 또 끝나는 거야. 올림픽 갔다가 지금 다시 지금 양배추 인형 하나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인형이에요. 네네네. 근데 제가 한남동 살았고 한남동에 외국인이 늘 많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그 외국인의 시선으로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그곳에서 제일 예쁜 건 외국의 아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동네 외국인들이 저를 보고 다 되게 예뻐했던 거예요. 이쁘니까. 예. 귀엽겠죠. 그럼요. 그리고 약간 동양 애기들 되게 예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또. 그래서
그 자기가 선물을 사줘도 되겠냐. 아, 그냥 모르는 스트레인저가.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안고 있었는데 자기가 인형을 사주고 싶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또 그걸 받았다. 이미 약간 아이돌이니까. 아이돌은 뭐, 선물이 당연하니까. 이렇게 귀여운 애한테는 당연히 줘야지. 막 이런 느낌. 그 얘를 표하거라 이런 느낌이지 뭐. 근데 우리 엄마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20대가 될 때까지 안 했어? 한 300번 정도 하셨어요. 안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기뻤던 거야, 그 순간이. 아, 대박. 아, 그 여기서 교육 방침 완전 달라지네. 아. 우리는 내가 오만해질까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거나. 아, 진짜. 축소하거나. 오히려. 네, 근데 이거 300번 했다는 거 좀 약간 따뜻하기도 하고. 뭐, 나는 약간, 엄마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왜냐면 나는 이제 그때 내가 귀여웠던 거랑 다르게 지금 또 다른 자아를 가지게 된 좀 큰 아이인데 이제. 그치. 드레드하고 막 이랬는데 나는 갑자기 양배추 인형 받은 얘기 계속 하니까. 이제 저희 그만해도 되는데 라고 늘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은 약간 엄마가 너무 아름답게 추억하는 우리 아기의 너무 예뻤던 추억, 뭐 베스트 중에 양배추 인형을 받았던 이야기 같은 게 있는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양배추 인형을 그냥 길 가던 사람이 양배추 인형을 사줄 만큼 귀여운 우리 아기 이런 게 엄마 안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장 에피소드. 네네. 우리 엄마의 귀여운 일장 에피소드는 몇 살일까? 아, 4살 아니야? 이것도 4살쯤인데 저 4살쯤인데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 다시 나왔어. 지금. 나왔어. 장독대에 올라가서 똥을 싸고 내려온다. 똥을 싸고 내려온다. 근데 그 똥이 너무 예쁘게 싸놔서 똥을. 그래서 저는 그 동네에서 그냥 장독대 좀 위에. 기괴한데? 장독대 아니, 위에. 왜 장독대 위험하게. 그니까. 어린애니까 사실 올라가기도 되게 어려운 데를 굳이 올라가서 너무 조용하고 예쁘게 똥을 뿅 싸고 내려온 게 저희 동네에 약간 전설이었어요. 약간 근데 디테일 조금 더 물어봐도 돼요? 네. 그 뒤처리는 어떻게? 저요? 네. 저는 그때 기억이 없어요. 그냥, 그러게요. 그냥 똥이 묻은 딸을 보고 엄마가 놀라서 찾아가 보니 장독대에 똥이 있었던 걸까요? 아하. 아닐까요? 근데 똥이 묻은 딸을 그렇게 쉽게, 그 똥이 되게 여기저기 쉽게 묻어있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진짜 가끔 기적의 똥을 쌀 때가 있잖아요. 깔끔한. 근데 아이들은 그런 일이 그렇게 하긴, 많지 그렇네.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 뒤처리는 여기서. 일단. 나중에 엄마 만나 네. 물어볼게요. 그래서 동네에서 아줌마를 만나면 제가 10대가 됐는데도, 그 쿨한 10대가 됐는데도, 장독대에 똥 쌌던 지연이라고. 제가 아기 때 살았던 동네에 어머니들은 전부 저를 장독대에 올라가서 귀여운 똥을 싸고 내려온 아기로 기억하는 것에서, 네, 근데. 귀엽네. 이렇게 포장해서 그렇죠. 근데 제가 흑당이 2개월, 3개월 때 얘기 아직도 하는 거 보면 아줌마들의 그 마음이 좀 이해가 가요. 맞아. 뇌리에 박히는 사건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애를 키우면. 네. 흑당이가 할아버지가 돼도 아이고 네가 3살 때 이렇게 3개월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약간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2시간째 오늘 아니에요? 타이머를 저희가 안 해놔서 약간 5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끊읍시다. 이제 나 끊어야 될 것 장독대에 같고. 똥 싼 얘기 하면 다 했어. 아니 나 우리 다 지금 했어, 다 했어. 2세 4세 왔는데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 여기 키워드를 쫙 적어왔거든요. 오늘 할 이야기를.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벌써 거는 웃겨. 첫 줄밖에 키워드에 첫 줄만 했어요. 여기 악기 시작, 피아노. 악기 시작. 이거 첫 줄밖에 못했어. 그리고 처음에 이제 3, 5세에서 멈춤이라고 돼 있는데 결국 다음에서 2, 4세가 된 거잖아. 소신발언 하자면 저는 오인무 정말 사랑하고요. 저도요. 저희가 사랑하지 않아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가도 돼? 나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도 돼? 이런 그런 느낌이고. 근데 오인무 약간 진짜 굳이 찾아와서 듣는 사람들이 듣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변태들 모야가 아니고 여기도 변태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뭐 주무실 분들 주무실 것 같고 깰 분들 깼고 이제 좀 그쵸. 이게 약간 중간에 조셨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얘네가 학교를 갔어. 근데 갑자기 2세 4세야 다시. 그거는 당신이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그럴 수 있다. 살다 보면 다음에 또 열심히 언젠가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20분 안에 끊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요? 뭘 믿고 그런 생각을 아직도 제가 하셨어요? 좀 더 철이 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냥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거 약간 그쵸. 이거 웃기고 자빠졌네 몸 네, 같은데. 자빠졌죠. 또. 네.
절대 20분 안에 끝낼 수는 없죠. 재멀씨 같은 거예요. 네. 제가 뭘 한다고 씨부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오인무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뿅. 땅이 집에 가자. 안녕.